세상의 모든 기록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숨을 쉽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기억하고 싶은 이들보다 먼저 멈춰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내가 태어난 이유가 오직 타인을 해치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할 기록은 2000년 발매된 게임 파이널 판타지 9의 가장 작고 유약한 존재 비비 오르니티어에 관한 것입니다. 꽃갈모자를 눌러쓰고 겁에 질린 눈의 이 아이가 죽음을 직시하고 남은 4개월 동안 유산을 남기기까지 그 데이터 속에 새겨진 삶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평범한 소년의 호기심이었습니다. 비비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부모님이 누구인지 모른 채 할아버지 코안과 함께 살던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코안이 낚시를 하던 도중 우연히 비비를 건져 올렸고 그는 쿨하는 미식가 종족답게 비비를 잡아먹을 생각으로 그를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비비는 신체적으로는 성장하지 않은 채 정신적으로만 성장해 이내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고 코안 역시 그에게 정이 들게 됩니다. 결국 그를 먹는 것을 포기하고 비비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그를 자식같이 키웠습니다. 코안 할아버지가 노아로 세상을 떠나기 전 비비에게 진정한 미식가는 입이 아닌 상상력으로 맛을 느낀다는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비록 몸은 굶주렸을지라도 비비와 함께 나눈 대화와 추억 덕분에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풍족했으며 이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였다는 진심을 전하곤 평온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온기를 가슴에 묻은 채 비비는 비로소 동굴 밖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상상력을 키워주고 싶어 세상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르쳐주신 할아버지 덕분에 비비는 세상에 호기심을 가졌고 그렇게 그는 생전 처음 마주한 낯선 도시 트레노에서 연극 티켓 한 장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왕국의 건국기념 공연이자 거대한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알렉산드리아의 정기연극 티켓이었습니다. 비비는 할아버지가 말했던 넓은 세상의 이야기가 무대 위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며 그 앞에 어떤 거대한 운명의 파도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알렉산드리아행 비행선에 올랐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한 비비는 설레는 마음으로 연극 티켓을 내밀지만 그것이 가짜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습니다. 실망한 비비 앞에 쥐수인 소년 팩이 나타나 자신의 노예가 되면 공연장에 몰래 들여보내주겠다며 유혹했고 순수했던 비비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승낙하며 그를 따라 지붕을 타고 연극장으로 숨어듭니다. 이윽고 그들은 숨어서 연극을 구경하던 중 가넷공주를 납치하러 온 지탄 일행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비비와 팩은 경비들에게 들켜 쫓기게 되고 도망치다 비비가 넘어지는 바람에 팩은 비비를 남겨둔 채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비비는 경비에게 쫓기다 무대 한복판에 난입하게 되었고 겁에 질려 경비들에게 마법을 사용하다 그만 정체를 숨기고 있던 공주에게 불이 붙어 연극은 난장판이 됩니다. 허나 이 사고를 시발점으로 연극 단원으로 숨어있던 지탄 일행이 공주와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비비는 얼떨결에 공주와 지탄 일행에 합류해 기사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 이어 비비는 공주를 쫓아온 스타이너를 포함해 지탄 일행과 함께 반파된 비행선을 타고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하며 심각한 손상을 입은 비행선은 알렉산드리아의 국경을 넘어 금기된 장소 마의 숲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거대한 덩굴이 태양빛조차 가려버린 그 음습한 숲에서 작은 흑마도사 비비는 인생의 가장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추락의 충격으로 정신을 차린 비비의 눈앞에는 자신을 지켜주던 할아버지도 화려한 알렉산드리아의 조명도 사라지고 오직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들의 울음소리와 생존을 건 사투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공주와 함께 숲의 괴물로부터 도망치다 공주가 납치되었고 이어 비비도 납치되려던 찰나 그는 자신의 화염 공격과 더불어 공주를 찾으러 온 스타이너와 지탄의 도움으로 구출되었습니다. 비행선으로 돌아와 지탄은 비비에게 아직 작은데 대단한 힘을 가졌다며 칭찬하지만 비비는 공주가 붙잡힐 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며 자책합니다. 이내 스타이너와 함께 돌아온 지탄은 함께 공주를 구하러 가자며 비비의 작은 어깨를 잡아주었고 소심하고 겁 많던 그는 격려에 힘입어 함께 숲의 괴물인 플랜트 브레인을 퇴치해 공주를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허나 플랜트 브레인이 퇴치당하자 숲이 서서히 돌로 변해갔고 가까스로 일행은 탈출했지만 붙잡힐 위기에 놓인 지탄은 뒤따라온 동료 블랭크의 희생으로 그가 던져준 지도와 함께 숲에서 탈출했습니다. 블랭크가 넘겨준 지도에 따라 그들은 남쪽의 얼음 동굴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공주를 되찾으려는 흑마도사 블랙왈츠 1호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마법에 의해 모두 잠들었지만 지탄이 자력으로 일어나 그를 쓰러뜨리며 동료들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이윽고 일행은 동굴을 빠져나와 멀리 보이는 달리 마을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비비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합니다. 마을에 도착해 일행은 각자 마을을 탐방했고 비비 역시 돌아다니던 중 아이들을 마주쳤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비비를 쳐다보곤 피하게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비가 사라졌고 지탄과 가넷은 이를 알아채고 그를 찾아 나서는데 우연히 작은 구멍을 통해 땅속에서 그가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추적하여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비비를 상자에 가둬둔 비밀 지하시설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를 구해내고 시설을 돌아보던 일행은 곧 이 시설이 흑마도사들을 대량 생산하여 알렉산드리아 성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과 똑같은 노란 눈과 꽃갈모자를 한 수백 명의 형제들이었으나 그들에겐 비비와 같은 떨림도 두려움도 따뜻한 기억도 없었습니다. 오직 태엽 인형처럼 일정한 공정 아래 상자에 담겨 배송될 준비를 마친 전쟁병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비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그들과 같은 존재임을 느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들과 같다면 자신은 어떤 경로로 쿠안에게 가게 됐는지는 유추하지 못한 채 할아버지의 손을 잡던 이 따뜻한 손도 살아오며 느꼈던 모든 감정도 사실은 설계된 오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충격에 휩싸여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비와 함께 도망친 일행은 쫓아온 블랙왈츠 2호를 물리치고 비행선에 탑승했는데 놀랍게도 비행선은 공장에서 보았던 흑마도사들이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비비는 그들에게 말을 걸어보았으나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린드블룸으로 향하던 일행 앞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진 블랙왈츠 3호가 나타났고 비비가 공격받자 놀랍게도 비행선의 흑마법사들이 그를 구하려 했지만 3호는 그들이 동족도 아무것도 아니란 듯이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이들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부서지고 버려지는 모습에 비비는 처음으로 거대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평소의 소심한 모습을 버리고 강력한 마법을 연사하며 블랙왈츠 3호를 격퇴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흩뿌려져 가던 동족들의 잔해를 떠올리며 비비의 마음은 처참히 무너져 내렸고 끈질기게 뒤따라온 블랙왈츠 3호에게 슬픔의 철퇴를 가하며 그를 완전히 쓰러뜨렸습니다. 린드블룸에 도착한 일행 지탄의 임무는 알렉산드리아의 가넷 공주를 납치해 린드블룸의 통치자이자 그의 은사인 시드 대공에게 무사히 데려다주는 것이었고 이로써 임무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탄은 보상을 받고 떠나는 대신 어머니의 폭주를 막으려는 가넷의 슬픔과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비비의 곁에 끝까지 남기로 결심합니다. 곧 일행은 나누어졌는데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가넷과 스타이너는 알렉산드리아로 향했고 지탄 일행은 흑마도사 군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블메시아로 향합니다. 그들은 비비의 할아버지 일족인 쿠족의 늪과 기자마르크의 동굴을 지나 그곳에 도착했고 궁궐에는 브란의 여왕과 그녀의 장군 베아트릭스 그리고 의문의 남자 쿠자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듣던 중 블메시아의 병사가 그들에게 승기 없는 싸움을 걸었고 보다 못한 일행이 병사를 도와 나서지만 쿠자의 강력한 검기에 모두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깨어난 일행은 블메시아 왕과 일족이 대피했다고 엿들은 크레이라로 향했고 그곳에서 환영받으며 마을을 둘러보던 찰나 한 아이가 개미사자에게 공격당하고 있어 구출해 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 아이는 팩이었고 그는 사실 블메시아 왕국의 왕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왕자를 구한 업적으로 일행은 크레이라를 보호하는 모래폭풍에 힘을 불어넣을 의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허나 의식용 하프줄이 끊어지며 의식은 실패로 들어가게 되었고 모래폭풍이 흩어지며 크레이라는 흑마도사 군단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나타난 베아트릭스는 크레이라의 보주를 획득하자 떠났고 비비와 일행은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강력한 검기에 당해 모두 빈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베아트릭스가 흑마도사 군단의 순간이동 마법진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비비 일행도 뒤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브란의 여왕의 비행선인 레드노즈에 도착한 일행은 이내 베아트릭스를 설득하여 가넷 공주를 구출해내었고 이전에 린드블룸에서 어렵게 구한 슈퍼소프트를 통해 석화로부터 구해낸 마커스와 블랭크가 나타나 도와주며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들은 피나클 룩스를 지나 린드블룸 성으로 곧장 향했으나 그곳은 이미 알렉산드리아에게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시드 대공을 만났는데 그는 이 일련의 전쟁 흑막엔 쿠자라는 무기상이 있으며 그는 안개대륙 북쪽에 위치한 미지의 대륙 외측 대륙에 있다고 전합니다. 일행은 그를 막기 위해 외측 대륙으로 향하려 했으나 시드 대공은 그곳엔 비행선의 동력원인 안개가 없어 비행선을 이용할 수 없다 말하며 이 대륙에서 볼 수 없는 몬스터들이 출몰하는 채굴장이 있는데 그곳을 통해 외측 대륙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전했고 이에 지탄과 동료들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외측 대륙에서 가장 가까운 드워프의 마을 콘데아파타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만난 흑마도사를 뒤쫓던 중 숲속에 마법으로 숨겨진 흑마도사 마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의 흑마도사들은 처음엔 비비와 일행을 두려워했으나 이내 비비가 자신들과 같이 자아를 가진 존재임을 깨닫고 일행과 대화하며 점차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알 수 없는 계기로 눈을 뜬 흑마도사들이 전장에서 도망쳐 만들게 된 마을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비비는 지금껏 모아온 증거들과
달리에서 알렉산드리아로 운송 경로를 추적해봤을 때 자신도 시제품 또는 불량품이며 배송 사고로 인해 트레노숲에 떨어졌고 우연히 할아버지의 손에 길러졌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흑마도사의 수명이 약 1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비비는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 역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깊은 공포를 마주했고 존재 이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비비는 동족들이 함께하는 이 마을에 머무는 듯 했으나 일행이 쿠자를 쫓아 떠나려는 순간 나타나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자신에게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와서 그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으니 자신도 함께 가겠다며 여정에 나섭니다. 그들은 곧 에코라는 소녀를 만나게 되고 그녀를 통해 성지 이파나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소울 케이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를 통해 비비는 몸속에 흐르는 힘의 근원을 그리고 세계를 뒤덮은 안개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안개는 영혼의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오물이며 투쟁 본능을 자극해 세계를 전란에 휩싸이게 해 문명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개를 흑마도사병을 생산하는 데 사용했다고 알려주며 자신을 쓰러뜨리면 더 이상 흑마도사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 말하며 조롱하지만 그 조롱은 되려 비비의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비비는 그를 쓰러뜨려 종족이 사라지더라도 더 이상 그들이 살상모기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행과 함께 소울 케이지를 쓰러뜨리고 안개의 확산을 막는 데 성공합니다. 곧이어 이파나무에 쿠자가 나타났고 뒤따라 그를 쓰러뜨려 세상을 손에 넣기 위해 불안의 여왕이 나타나 전력을 다해 쿠자와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하며 목숨을 잃게 됩니다. 비비는 불안의 여왕의 죽음을 지켜보며 죽음이 간의 톡은 남겨진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했고 자신 또한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금 상기했습니다. 이윽고 일행은 탈출정으로 알렉산드리아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를 뒤로하고 트레노로 향한 비비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기다려준 옛집 쿠안의 동굴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쿠자가 소환한 재앙의 신 바하무트 그리고 안개로 빚어진 괴물들이 쏟아져 나오며 평화롭던 알렉산드리아를 순식간에 지옥으로 뒤바꿔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흑마도사들이 쿠자를 돕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시를 구한 뒤 비비는 눈물을 품은 채 흑마도사 마을로 향하지만 마을은 초코보아를 관리하기 위한 최소 인원을 제외하곤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쿠자가 너희의 짧은 수명을 늘려주겠다는 잔인한 거짓말로 그들을 유혹해 전쟁터로 끌고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비는 속아 넘어간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는 왜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가라는 답을 듣기 위해 쿠자를 쫓아 전설의 땅 테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비비는 자신의 뿌리와 마주하는 잔인한 진실을 듣게 됩니다. 사실 비비와 모든 흑마도사는 수명을 다한 노년의 행성 테라가 신생 행성이자 생명력이 넘치는 가이아를 집어삼키기 위해 만들어진 사신이자 소모품이었습니다. 심지어 쿠자와 지탄 역시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놈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쿠자는 자신이 곧 죽을 운명임을 알게 되자 절망하며 세계와 동반 자살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비는 절망 속에 주저앉는 대신 곁을 지켜준 지탄과 동료들을 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최종 결전의 순간 세상을 파멸시키려는 쿠자의 폭주 앞에서도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마력이 바닥나 정지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알고 있었지만 비비는 마지막까지 동료들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은 인형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음을 직시한 뒤 고민했던 존재 이유에 대한 답이자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마침내 세상을 구해냈지만 약속된 연극이 시작될 알렉산드리아에 더 이상 비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비비의 아들이라 자칭하는 작은 흑마도사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비비는 생전 아이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해주곤 했습니다. 지탄이라는 소년이 자신에게 어떻게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는지 그리고 정해진 수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억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비비의 파란만장한 여정은 남겨진 이들을 향한 고마움과 아쉬움 그리고 삶에 대해 건네는 짧은 인사가 담긴 편지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비비가 실제로 일행과 모험한 기간은 고작 4개월 남짓입니다.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채 정처 없이 떠돌던 2달 그리고 쿠안의 동굴로 흘러들어가 할아버지와 보낸 6개월 뒤에 마주한 짧은 여정입니다. 비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일대기는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숨 쉴 틈도 없이 전개된 치열한 기록이었습니다. 생에 멈추지 않고 달려온 비비처럼 우리 역시 각자의 로그아웃 시간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자들입니다. 겉보기에 거창한 기록은 아닐지라도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여정은 그 자체로 충분히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비비의 변화무쌍했던 4개월만큼이나 근래 우리의 삶 또한 빠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험난한 여정의 곳곳에서 항상은 아니더라도 부디 소소한 재미와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애프터 로그아웃은 기억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간직합니다. 이 여정에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신다면 다음에도 영원을 꿈꾸는 기록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